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지난주 시애틀 경찰에 따르면 25세 되는 한 중국인 남성이 여자친구를 목 졸라 죽인 뒤 골프공 같은 물체를 그녀의 목구멍에 집어넣어 턱을 고치려 했고 그녀의 몸에 아사히 가루를 뿌려 그녀를 살리려고 시도하였다고 전합니다. 지난주 8월 20일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25세 되는 중국인 남성이 몰리에 취해 여자친구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25세의 앤디 추는 하와이에서 자신을 방문하던 중인 여자친구 조이 수윤허의 사망 사건으로 1급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8월 9일과 10일 사이에 몰리 또는 엑스터시라고도 부르는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폭행한 후 그녀의 턱을 골프공 같은 물체로 고치고 그녀를 되살리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추 씨와 그의 여자친구 조이는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고 금년 1월부터 사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26번째 생일을 불과 3일 앞두고 약에 취한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8월 20일에 추 씨의 이웃들이 추의 콘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추 씨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그와 연락이 되지 않아 9일 1에 신고하였던 것입니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시애틀 소방관들은 노스 이스트 133스트릿과 3100블록에 있는 유닛에 들어가 보니 한 여성이 화장실 바닥에 반쯤 알몸으로 이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욕실에서 여자친구 조이 허가 얼굴과 머리 그리고 엉덩이와 가슴에 심각한 외상적 폭행을 당한 것을 보았고 욕조는 물로 가득 찼고 수돗물은 최대로 틀어져 있었고 바닥과 계단에는 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온 물이 바닥을 가로질러 계단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조이 허의 목구멍에는 골프공만한 얼음팩이 있었고 머리 뒷부분은 나무 블럭으로 받쳐져 있고 온몸에는 아사히 파우더로 확인된 물질이 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그녀의 하와이 운전면허증을 통해 허의 신분을 조회해냈습니다. 이웃이 제공한 영상에는 8월 9일 오후 4시 45분경에 용의자 추 씨와 사망한 그의 여자친구 조이 허가 식료품을 들고 그의 콘도에 도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0일 오전 8시경에는 용의자 추 씨가 혼자 집을 나가는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CCTV에는 용의자 추 씨가 셔츠 밑에 칼 같은 것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웃들의 비디오 제보에 의하면 추 씨는 쓰레기가 수거되어 간 후 콘도 모든 사람들의 쓰레기통을 다시 제자리에 정리해 놓았는데 이는 그가 전에는 한 번도 있은 적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1일 오전 4시 30분 직전에는 경찰이 볼라드에 있는 워싱턴 대학 의료센터의 한 환자가 간호사의 가슴을 더듬고 목덜미를 잡아당겨 머리를 숙이게 하려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환자는 바로 정신병적 행동으로 친구들이 병원으로 데려온 용의자 추 씨였습니다. 경찰이 추 씨임을 확인하고 그를 바로 시애틀 경찰서 본부로 데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추 씨는 매우 단편적이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추는 자신이 처한 좋지 않은 상황을 스스로 설명했고 그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콘도에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진술서는 계속하여 그는 일부 일들을 이야기했고 때로는 이것이 자신이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현실인지 아닌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 추 씨는 조이 허가 1월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였고 허가 방금 하와이에서 시애틀에 도착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추 씨는 자신이 그녀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경찰은 리포트에 용의자 추 씨는 자기가 그녀 목을 조르고 비틀고 욕조 물밑까지 눌러놓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목을 부러뜨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추가 그녀를 약물로 되살리려고 시도하기 전에 그녀를 욕조에서 꺼내 욕실 바닥에 눕힌 것을 기억한다고 적었습니다. 진술서에는 추 씨는 이후 아사히 가루를 그녀의 몸 전체에 뿌리고 골프공과 비슷한 공을 입에 넣어 턱을 고치는 등 그녀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용의자 추 씨는 심폐소생술도 시도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왜 그녀를 폭행했는지 묻자 추는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자신을 공격했다는 것 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 씨는 여자친구의 폭행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고 살인 당시에 둘이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다고 형사들은 지적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몸 전체에 둔기 외상이 있었지만 골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는 또한 몰리 또는 엑스터시라고도 불리는 알약 2개를 복용하고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손가락 관절과 무릎 그리고 다리와 팔꿈치에 멍과 찰과상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형사들은 용의자 추 씨를 병원으로 데려간 추의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추는 팔을 휘두르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 리포트에 의하면 그녀의 목구멍에는 크고 무거운 흰색 공이 박혀 있었고 혀 뿌리에 걸려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공은 석영과 같은 미네랄 재료로 만들어졌을 수 있으며 직경이 약 4.5cm입니다. 참고로 표준 골프공의 직경은 약 4.2cm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시관들은 사망 원인이 질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살인 외에도 용의자 추 씨는 간호사를 더듬은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추는 워싱턴주 킹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보석금은 500만 달러입니다. 사망한 여자친구 조이 헌은 2022년 입법 회기 동안 하와이주 의사당에서 일했다고 현지 TV 방송국은 보도했습니다. 용의자 추 씨는 마약 2알을 먹었고 그리고 약에 취해 있다 깨어나 보니 자신이 사랑하는 꽃같이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사망케 하여 살인범이 돼 있었고 더 허망한 것은 자신은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약 2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악마로 돌변시켜 순식간에 사랑하는 이의 삶을 만회할 기회조차 없이 송두리째 파괴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삶도 결코 이런 그림은 아니었을 테지요. 요즘 뉴욕 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들에서 마약 냄새들을 많이 맡게 됩니다. 뉴욕은 마약하는 것을 합법화시켰기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기억하지조차 못하는 허망하고 위험한 삶은 결코 걷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